나는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사촌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보석 상자 앞에서 서로를 껴안으며 이제 우리 거야 라고 속삭였고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런데 그 순간 변호사가 나에게 건넨 쓸모없는 일기장이 손에 쥐어지자 모든 것이 뒤집혔다. 할머니의 마지막 글씨가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할머니의 장례식은 서울의 번잡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2025년 겨울, 눈보라가 창문을 두드리는 그날. 가족들은 검은 상복을 입고 모였지만 공기는 이미 분쟁의 냄새로 물들어 있었다. 사촌들 은지, 민준, 그리고 수연은 할머니의 유산을 놓고 미리 짜인 각본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할머니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에메랄드 반지를 나누며 할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손에 쥔 빈 종이컵을 쥐어짜며 지켜봤다. 왜냐하면 나는 가장 먼 사촌이었으니까.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와 나만이 남았던 그 유대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지은아, 너는 이거 받아. 변호사가 나에게 낡은 가죽 장정의 일기장을 내밀었다. 표지는 먼지 쌓인 채로 페이지 끝이 헤어져 있었다. 사촌들은 킥킥 웃었다. 할머니의 추억 상자. 그게 뭐 값어치가 있겠어. 민준이 비아냥거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게 전부인가? 할머니가 나에게 남긴 게 이 쓸모없는 물건 하나뿐이라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적힌 할머니의 필체는 떨리는 듯했다. 2020년 3월 15일, 오늘 은지의 아이를 안아보니 마음이 아프다. 민준이의 실수는 지은이가 대신 짊어지게 될 줄이야. 무슨 소리일까? 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할머니의 글은 점점 더 깊어졌다. 사촌들의 비밀, 가족의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내 인생을 망친 그 사건. 이미지 프롬프트, 에이텐스 나이타임 씬인 A 마던 솔 하이라이즈 어파어트먼트 오버로킹 더 한 리버. A young woman in her late 20s stands alone by a rain streaked window. clutching a one leather diary to her chest. Her face is illuminated by the cold blue glow of a laptop screen displaying family photos and legal documents. She was casting doubt on her determined yet haunted expression. Realistic style with muted grays and subtle reflections. evoking quiet 빛내열 without violence. 나는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사촌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보석 상자 앞에서 서로를 껴안으며 이제 우리 거야 라고 속삭였고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런데 그 순간 변호사가 나에게 건넨 쓸모없는 일기장이 손에 쥐어지자 모든 것이 뒤집혔다. 할머니의 마지막 글씨가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2025년 12월 할머니의 장례식장은 강남의 고급 장례식장으로 유리병 너머로 눈보라가 소용돌이쳤다. 공기 중에 제사상에서 피어오르는 향초 냄새가 스며들었지만 가족들의 눈빛은 이미 탐욕으로 물들어 있었다. 사촌들 큰사촌 은지 누나, 민준 오빠, 그리고 막내 수연 동생근 할머니의 유언장 앞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검은 상복 차림으로 그러나 입가에는 억눌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이 보석들은 우리 목이에요. 은지 누나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며 말했다. 목걸이는 할머니가 평생 아끼던 거였다. 젊었을 때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 가족의 상징. 민준 오빠는 에메랄드 반지를 손가락에 끼며 수연 동생에게 윙크했다. 수연아, 내 거는 이거? 예쁘지? 할머니가 우리 세 식구를 제일 사랑하셨으니까 그들은 웃었다. 제사상 위에 과일과 떡국이 식어가는데도 그 웃음소리는 메아리 쳤다. 나는 그 자리의 구석에 서 있었다. 지은, 가장 먼 사촌. 엄마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와 나만이 남아 서로를 의지했다.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에서
우리는 매일 저녁 김치찌개 끓여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아, 가족이란 서로를 지키는 거란다. 그 말씀이 이제는 조롱처럼 들렸다. 왜냐하면 유언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니까. 아니, 받은 게 있었다. 변호사 아저씨가 나에게 다가와 낡은 가죽 일기장을 내밀었다. 이게 할머니께서 지은 씨에게 남기신 유품입니다. 특별히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다. 일기장은 두껍고 표지는 세월의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사촌들은 그걸 보며 코웃음 쳤다. 뭐야, 그게. 할머니의 추억 노트. 지은이한테 딱 맞네. 쓸모없는 거. 민준 오빠의 말에 은지 누나가 따라 웃었다. 수연 동생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딘스타에 올릴까? 가족 유산 분배 해시태그로 나는 입을 다물고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손끝이 떨렸다. 이게 전부. 할머니가 나에게 남긴 게 이 쓰레기 하나뿐이라고. 장례식이 끝난 후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강남의 번잡한 거리를 지나 한강 다리 위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거지? 사촌들은 이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오늘 저녁 술 한 잔이라고 떠들고 있을 텐데.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공기가 썰렁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 할머니의 필체가 떨리며 적혀 있었다. 2020년 3월 15일, 오늘 은지의 아이를 안아보니 가슴이 미어진다. 민준이의 그 실수는 지은이가 대신 짊어지게 될 줄이야. 내가 숨겨야 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무슨 소리? 민준 오빠의 실수. 5년 전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어난 그 사건이 떠올랐다. 학교 도서관에서 불이 난 사건. CCTV에 잡힌 유일한 그림자나 이 경찰이 나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나는 청소년법으로 풀려났지만 그 후유증으로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 할머니가 지은아, 내가 아니야. 잊어버려라고 했지만 나는 평생 그 오명을 안고 살았다. 그런데 이 일기장은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말하는 건가? 페이지가 넘겨질수록 비밀이 쏟아졌다. 민준 오빠가 도서관에서 불을 질렀다. 술에 취해 친구들과 장난으로. 하지만 할머니는 그걸 덮었다. 왜? 민준이 집안의 장남, 미래의 후계자니까. 은지 누나는 그날 밤 민준을 알리바이 쳐줬고 수연 동생은 증언을 왜곡했다. 그리고 나는 바보 같은 사촌으로 모든 걸 대신 짊어진 희생양. 할머니의 글은 더 깊어졌다. 지은이를 미워하지 마라. 하지만 복수하지도 마라. 가족은 파괴되면 안 돼. 복수.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창가로 갔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서울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뜩였다. 사촌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 비밀이 나를 어떻게 바꿀지 아직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쓸모없는 일기장은 이제 내 무기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커피 한 잔을 타며 할머니의 글을 한 줄 한 줄 따라갔다. 2015년부터 시작된 기록. 민준 오빠가 대학에 들어간 후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사업이 파산 직전, 민준은 빠른 돈을 벌기 위해 불법 도박에 손댔다. 그날 도서관 불은 빚 독촉을 피하려는 절박한 선택이었다. 민준아가 불을 질렀을 때 나는 알았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지? 은지가 덤마, 가족을 지켜야 해라고 울며 말하니. 은지 누나. 그녀는 항상 완벽한 누나였다. 결혼해 아이를 낳고 남편의 회사에서 일하며 SNS에 가족 사진을 올리는 하지만 일기장에 따르면 그녀는 민준의 공범이었다. 불날 당일 그녀가 민준을 데리러 왔고 나를 현장 목격자로 만들었다. 지은이가 이상한 애잖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그들의 대화가 적혀 있었다. 나는 손이 떨려 펜을 놓쳤다. 왜 나일까? 엄마가 일찍 돌아가서 할머니와 둘이 사는 불쌍한 집이라서. 수연 동생은 더 교활했다. 막내로서 그녀는 항상 착한 아이 코스프레를 했다. 하지만 일기장의 중간 페이지, 수연이가 증언서를 조작했어. 학교 선생님에게 지은이가 불꽃놀이를 좋아한다고 거짓말. 이제 지은이는 영원히 오명 속에 살겠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며 눈물이 흘렀다. 5년 동안 나는 그 사건으로 PTSD를 앓았다. 밤마다 불꽃이 보이고 친구들이 멀어졌다. 대학은 포기, 아르바이트로 버티며 살았다. 할머니는 참아, 지은아. 언젠가 보답할게 라고 했지만 이게 보답인가? 나는 결심했다. 이 비밀을 파헤쳐야 해. 먼저 변호사 아저씨에게 전화했다. 할머니의 일기장. 이게 유언의 일부예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께서 특별히 지은 씨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읽어보세요. 가족의 진실이 거기 있으니까. 그 후 나는 온라인으로 자료를 검색했다. K법률 사이트, 유산상속법. 일기장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사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카카오톡에 메시지가 왔다. 은지 누나, 지은아, 유산 재분배 이야기 좀 해. 할머니가 착오로 나눈 것 같아. 만나서 얘기할까? 재분배.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 함정이다. 나는 네, 누나라고 답하고 만남 장소를 정했다. 홍대 카페, 사람 많은 곳, 오후 3시. 도착하자 은지 누나가 미소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만이야, 지은아. 요즘 어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앉았다. 누나, 할머니 유산. 나한테 왜 일기장만 준 것 같아? 그녀가 웃었다. 그게 할머니 취미였잖아. 보석은 실물 가치가 있어서 우리 몫으로. 너는 그걸로 추억이나 해. 추억. 나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대화가 길어지자 민준 오빠가 합류했다. 얘야, 지은아. 그 일기장 버려. 쓸데없는 거. 그의 목소리에 위협이 스며들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오빠, 5년 전 도서관 불 나 때문 아니었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은지가 오빠의 팔을 잡았다. 지은아, 헛소리하지 마. 가족이지 않아? 나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 가족. 그럼 왜 나한테 모든 걸 떠넘겼어? 할머니 일기장에 다 나와. 그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카페를 나서며 나는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 우복수의 문이 열렸다. 밤에 나는 일기장을 베개 밑에 넣고 잠들었다. 꿈에서 할머니가 속삭였다. 지은아, 조심해. 그들은 너를 파괴할 거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내일 나는 수연 동생을 만날 차례였다. 그녀의 비밀을 캐내야 해. 서울의 지하철이 나를 데려갈 테고 그 끝에 기다리는 건 피할 수 없는 대면. 수연 동생과의 만남은 더 치밀했다. 우리는 명동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K-팝이 배경으로 흐르는 그곳. 그녀는 인플루언서처럼 꾸미고 앉아 있었다. 언니, 오랜만. 인스타에 올릴 사진 찍자.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일기장의 페이지를 떠올렸다. 그녀가 증언을 조작한 날 할머니가 수연아, 내가 제일 잔인해라고 적은 그 부분. 수연아, 유산 이야기로 불렀어. 일기장 봤어.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일기장. 그거 재미있어? 할머니 추억 많을 텐데. 나는 가방에서 복사본을 꺼냈다. 여기 내 이름 나와. 도서관 불 때
선생님한테 거짓말한 거. 수연의 얼굴이 굳었다. 언니, 그게 무슨. 증거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핸드폰을 보여줬다. 온라인 뉴스 아카이브, 그 사건 기사. CCTV에 내 그림자도 잡혔어. 오빠를 데리러 온 거?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언니, 미쳤어. 그건 우연이야. 그리고 유산. 그건 법적으로 우리 거야? 할머니가 착오로 나눈 거. 하지만 그녀의 눈은 도망쳤다. 나는 압박했다. 수연아, 내가 인스타로 사는 삶, 다 잃을 수 있어? 스캔들 터지면 끝장이야. 이 그녀가 테이블을 쳤다. 언니가 뭘 알아? 우리는 가족이야. 오빠가 그 불로 회사 구한 거 몰라? 할아버지 사업 살려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 회사, 그 단어가 퍼즐을 맞췄다. 민준 오빠의 회사, 한강그룹. 최근 뉴스에서 봤다. 횡령 의혹. 일기장 후반부, 민준이가 회사 돈을 빼돌렸어. 지은이가 알면 모든 게 무너질 텐데. 나는 검색했다. 증권 사이트, 주식 변동. 오빠의 부정은 유산과 연결되어 있었다. 보석을 팔아 빚을 메우려 한 거다. 그날 밤, 나는 강남 사무실로 갔다. 민준 오빠의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며 나는 녹음 앱을 켰다. 오빠가 나타났다. 지은아, 여기서 뭐해? 그의 얼굴은 피곤했다. 오빠, 회사 돈 할머니 유산으로 메우려던 거지? 일기장에 다 써. 그는 나를 끌어당겼다. 닥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소송 걸어봐. 우리는 변호사 더 많아. 나는 벗어났다. 오빠, 경찰에 가. 아니면 내가 SNS에 올릴게. 그의 눈이 번뜩였다. 복수. 그 불로 내 인생 망친 거 후회 안 해. 비가 내리는 거리, 우리는 대치했다. 오빠가 먼저 물러났다. 생각해봐, 지은아. 가족이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가족은 이미 죽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트위터에 계정을 만들었다. 익명으로 증거 사진 업로드 준비. 하지만 망설였다. 이 결정이 나를 괴물로 만들까? 할머니의 말, 복수하지 마라. 그러나 배신의 무게가 너무 컸다. 다음 날, 은지 누나의 전화. 지은아, 가족 모임해. 모두 모여서 풀자. 함정인가? 아니, 기회. 나는 갔다. 복수의 춤이 시작됐다. 가족 모임은 할머니 집에서 열렸다.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 제사상은 여전히 차려져 있었다. 사촌 셋이 모여 앉아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공기가 무거웠다. 지은아, 앉아. 은지가 차를 따랐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렸다. 민주는 담배를 피우며 수연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일기장 이야기 해보자.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할머니가 다 적으셨어. 불사건, 회사 횡령, 유산 독식. 왜 나한테 모든 걸 떠넘겼어? 민준이 웃었다. 증거. 그 일기장. 법정에서 안 통해. 하지만 은지가 끼어들었다. 지은아, 미안해. 그때 우리는 젊었어. 오빠를 지키려다 보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너도 알았어야 했어? 할머니가 왜 숨겼는지. 알았어야. 나는 소리쳤다. 누나, 내가 피해자야. 대학 못 가고 직장도 제대로 못 잡았어. 그 오명 때문에. 수연이 울었다. 언니, 나도. 오빠가 강요했어? 가족을 위해. 하지만 일기장에 적힌 대로 그녀는 자발적이었다. 수연이가 가장 적극적이었어. 언니를 희생시키자고. 논쟁이 격렬해졌다. 민준이 테이블을 쳤다. 좋아, 유산반으로 나눠. 보석 팔아서 내 목 줄게. 하지만 그건 거짓. 나는 알았다.
그들은 이미 보석을 은행 금고에 넣었다. 증거 가져왔어. 나는 USB를 꺼냈다. 회사 횡령 서류. 내가 해커 친구에게 부탁해 얻은 거. 이거 경찰에 가면 오빠 감옥행이야. 은지가 무릎 꿇었다. 지은아, 제발. 내 아이, 생각해봐의 스캔들 나면 아이가 살아남. 그 말에 나는 흔들렸다.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K드라마처럼 가족의 약점. 하지만 트위스트, 일기장 중간, 은지도 범죄에 가담했어. 그녀의 남편, 회사 파트너와 함께 남편? 은지의 남편이 민준의 공모자였다. 누나, 남편도 엮였어. 다 같이 가라. 방안이 아수라장. 민준이 나를 때리려 했지만 수연이 막았다. 오빠, 그만, 우리는 울부짖었다. 누가 오를까? 사촌들은 가족 보호라고, 나는 공정이라고. 독자는 누구 편? 경찰 문자가 왔다. 조사 착수, 누가 신고했나? 할머니의 변호사. 할머니 유언, 진실 밝히라. 모임은 파탄 났다. 나는 집으로 도망쳤다. 비가 쏟아지는 한강변, 나는 울었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 고통일 뿐.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민준 오빠는 체포됐고, 은지 누나는 남편과 함께 조사받았다. 수연은 증언으로 면제됐지만 인스타 계정이 폭파됐다. 배신자 댓글로 도배.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법정에서 일기장을 제출했다. 판사는 이게 가족의 비밀을 드러낸 결정적 증거라고 했다. 하지만 내면은 유엠했다. 밤마다 꿈, 불꽃이 타오르고 할머니가 멈춰, 지은아 라고 외친다. 나는 PTSD 재발했다. 약을 먹으며 창밖을 봤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비웃는 듯 복수는 달콤했지만 공허했다. 민준의 회사 파산, 은지의 이혼 소송. 수연은 해외로 도망쳤다. 내 결정, 은지의 아이를 해치려던 충동. 그녀가 자의를 바라고 빌었을 때 나는 칼을 들었다. 비유적 칼, SNS에 아이 사진 올릴까? 하지만 포기했다. 너처럼 되지 마, 그게 나의 논쟁적 선택. 독자는 비난할까? 너무 약해 또는 진간적. 트라우마 회상, 불날, 내가 도서관에 있던 이유. 민준을 만나러 간 거였다. 연애 상담. 그는 사랑해 라고 했지만 불후 나를 버렸다. 그 배신이 더 아팠다. 이제 나는 상속금을 받았다. 보석 일부, 현금. 하지만 돈이 행복을 사나. 할머니 묘소에 갔다. 할머니, 복수했어요. 하지만 후회돼요. 바람이 불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가 떠올랐다. 트위스트 예고. 상속 재판 끝 나는 절반을 받았다. 하지만 가족은 산산조각. 민주는 감옥, 은지는 정신병원, 수연은 실종. 나는 홀로 살았다. 새 아파트, 한강 뷰 하지만 빈 껍데질 뿐. 일기장 뒷면, 숨겨진 페이지. 지은아, 모든 게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복수는 너를 파괴할 거 용서해라. 할머니가 숨긴 진짜 비밀, 내 엄마의 죽음, 사고가 아니야. 사촌들의 실수, 엄마의 죽음. 교통사고가 그들의 범죄. 나는 무너졌다. 모든 게 연결됐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새 일기장을 펼쳤다. 2025년 12월 6일, 이제 내 차례. 나는 강변에 서서 일기장을 불태웠다. 불꽃이 하늘로. 행복. 아니, 영원한 그림자. 독자여, 누가 잘못. 가족이란 무엇. 논쟁하라. 복수는 승리인가, 파멸인가?